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라고 이제 써놨어요. 어떤 거냐? 평생을 걸쳐 지식을 축적했으나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머리만 커진 사람들.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어느 쪽에 속하냐면 소화하지 못해서 머리가만 큰 사람이기도 하고 뇌의 부사물이라 믿기도 하고 유물론자에다가 과학주의자에다가 회의주의자입니다. 거기다가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책이 아닌가. 어떠냐?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최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아마 지대너비아이시라고. 여러분 팟캐스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옛날에 거의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지대너비아이시라는 팟빵이란 아마 플랫폼에서 진행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저자이신 최 사장, 그 다음에 독실이, 강 선생, 김도인, 이 네 분이 아주 유쾌하게 지식 룸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던, 그래서 켜놓고 북언 감정서도 쓰고 켜놓고 논문도 쓰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최 사장이란 분을 좀 호감이 있는데요. 이분이 왜 호감이 있느냐? 이분 원래 성함이 최성호예요.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4년도에 지대너비앗이라는 책에 1권, 2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로라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제로편을 썼고, 이번에 무한대, 총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쓰게 됐습니다. 앞에 3권 다 읽었고요, 저도. 그 다음에 요 4권째, 이 무한대도 읽었습니다. 팟캐스트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각종 지식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결해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 소장님은 그때 약간 코스프레겠지만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벳 사자에서 불교 철학을 조금 더 옹호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1권, 2권 제로편은 지식에 관한 책이었어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너비앗의 무한대는 종교서적, 사람에 따라서는 신비서적,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최 사장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유성호 교수님 영원한 자유에 이르기를, 이 말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라고 이제 써놨어요. 어떤 거냐? 평생을 걸쳐 지식을 축적했으나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머리만 커진 사람들, 내면 세계 같은 것은 없고 모두 뇌의 부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 유물론자, 과학주의자, 회의주의자, 불가지론자들, 반대로 신이나 영혼 사후에 관심이 큰 사람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 세계는 무엇이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 깨달음이 뭔지 궁금한 사람들,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나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어느 쪽에 속하냐면 소화하지 못해서 머리가만 큰 사람이기도 하고 뇌의 부사물이라 믿기도 하고 유물론자에다가 과학주의자에다가 회의주의자입니다. 거기다가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어떠냐? 재밌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1장부터 7장까지 모두 읽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하는 걸 해볼 생각이고, 최 사장님 표현에 의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직 나를 보지 못한, 내면의 심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이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내면의 심연에 다 깨달음을 얻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심, 발생하다 할 때 발자, 마음을 뻗치는 거야. 세상을 의심하고, 두 번째 정비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거고, 세 번째 정진, 내면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요. 명상이라는 게
방법으로 하나 제시되어 있고요. 이 책의 가장 핵심 정수는 4장입니다. 견성, 길의 끝에 있는 것, 내 마음의 심연,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5번째는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할 건가? 출세. 이 출세는 뭐 돈을 수억을 벌고 이런 출세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조망, 시작과 끝, 생사를 바라보는 조망. 마지막 장은 전진,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뛰어다니고 있죠. 너무 빨리 질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 한 곳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고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민하신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의심을 갖는 거에 낮은 단계의 의심과 높은 단계의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낮은 단계의 의심이 뭐냐? 여러분 신념이라는 거 갖고 있죠? 하나쯤. 이런 신념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임의성, 제한성, 맹목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기독교 신자가 되고 불교 신자가 되고 또 어때요? 내가 믿는 신념 안에서만 놀 때는 괜찮은데 바깥에 나오면 내 신념이 모순이 발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교회라는 게 있어야 되고 절이라는 게 있고 누군가 이렇게 확신에 찬 신념을 들려줌으로써 그 신념이라는 게 유지되죠. 그래서 이런 신념의 세계에서 만약에 임의성, 제한성, 맹목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보면 신념이라는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정당을 무모순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깥에서 나와서 보면 모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순이 없는 신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높은 단계의 의심이 뭐냐? 광범위하게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의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21세기를 가장 강타하고 있는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유물론이라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관찰해갖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도 보고 카메라도 쓰고 있는 거고, 네이처에 하버드 대학의 A 교수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 그러면 막 흥분하면서 그게 진리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한 70%의 논문은 대부분 1년 안에 잊혀지는데 아무리 네이처의 논문이라도. 그리고 제가 회의론자에다 과학주의자에다가 불가지론자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는 이 서구식 교육이 모두 과학주의 교육이에요. 거의 유물론에 거의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식이라는 건 사후세계가 있느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종교,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유대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슬람교는 어때요? 지옥이 있죠. 천국이 있고. 그렇죠? 되게 착한 일을 하고 그 종교의 최고의 신을 믿으면 가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두 번째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뭐 이런 교도들은 어때요? 업을 해소하고 이제 윤회를 한다. 물론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오면서 신과 함께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달라졌지만 원래 초기 불교 뭐 이런 걸 따지면 윤회를 거듭하게 되죠. 세 번째, 과학주의는 어떨까요? 유물론은. 우리의 의식이란 건 결국 뭐예요? 전기신. 맞아요. 전기화학적 신호예요. 우리 뇌세포가 몇 개라고요? 이거 10억. 몇 번 말씀드렸는데 1000억 개입니다. 각각 하나의 세포는 몇 개의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옆에?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2개. 1000개. 하나의 세포는 다른 옆 세포들과 1000개의 시냅스를 연결해요. 그러면 1000억 개의 세포가 1000개의 시냅스를 이루면 우리 뇌에는 총 몇 개의 시냅스가 있어요? 10조 개. 100조 개입니다. 이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의식, 기억, 무의식,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과학주의자. 네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가지론자예요. 알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아냐?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책이 혹시 기억나세요? 위험한 책이라고 했던 거 제가. 그 책은 어때요? 알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한 책입니다. 이 책은 진짜 위험한 책이에요. 뭐냐? 이 4가지가 아니다예요. 다른 거다. 뭐냐에 이르려면 1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과학세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 과학에 의한 성과예요. 이 유물론이 죽음, 의식, 진리, 얘는 맞는가? 를 따져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왜 아니냐? 원래 과학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재현해서 나온 경험을 진리라고 믿는 거야. 근데 영혼이나 의식이나 죽음이나 진리라든지 내면 세계, 특히 내면,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알아. 보여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경험만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 못 받지만 이 내면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가 이분의 주장이세요. 나는 내 안에, 내면에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내면에 뭔가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이 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윤물론자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제가 위험하다고 한 책도 이 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이 책은 아주 위험한 책인데 과학주의자 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뭐냐? 이 의심을 통해서 내면에 분명히 뭔가가 있고 깨달음은 이 내면 안에 어쩌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정비를 하는 거예요. 세계를 정비해야 돼요. 시간, 공간,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리게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TV를 멀리하고 나의 시간을 분절시키는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 거예요. 공간도 역시 정비하는 겁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시간, 공간을 정비한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시험 공부 생각나시죠? 꼭 중간고사 할 때 어때요? 전날에 꼭 청소부터 하죠. 따뜻하게 옷 입고. 그게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5주 전부터 했으면 시험 되게 잘 봤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은 당장 깨달음을 얻으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의 정비를 하는데 나의 정비를 어떻게 해요? 명상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정비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건데 몸에 있어서는 의사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나의 몸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나의 마음을 가볍게 그럼으로써 뭘 한다? 명상에 돌입하는 겁니다. 대상에 있는 명상법이라고 여기 책에 돼 있던데 어떤 한 대상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머리를 비우는 그 대상이 되게 호흡일 경우가 많은데요.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다른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보통 수영할 때 그렇게 합니다. 수영하면서 무슨 명상이냐 그러시는데 됩니다. 이 안에 집중하면서 한 30분 이상 천천히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잘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결국 뭘 얻는 거냐? 삶의 고요와 평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정진을 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점점 정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깊은 심연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심연에 들어가서 뭘 느끼느냐? 견성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가장 정수예요. 저는 이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꼭 읽고 한 번쯤 실행해 보는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추구해 볼 만한 방법을 생각해요. 특히 진리가 무엇이고 내 삶이 무엇이고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고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 중2 때 이후에 안 해보셨다고요? 이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이 책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견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는 되는데 머릿속으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추정만 말씀드릴게요. 깨달음의 추정. 지금은 리얼인데 실제인데 내 영혼, 내 의식, 아트만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내 존재가 결국은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이룬 하나의 판타지인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냐? 내가 물질을 잡아서 인간의 몸으로 내 의식, 내 영혼이 이 안에 있고 깊은 곳에 이 불멸의 존재는 나를 떠나고 다른 존재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로 가는 건 뭐예요?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 그게 윤회죠. 근데 이거는 내 존재가 또다시 잡는 거예요. 물질적 존재 또는 다른 존재든지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는 이 긴 불멸의 시간의 여행자고 지금 이 순간은 이 인생은 여행의 한순간이고 그러면 이 여행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대충 보내야 되냐? 가 아니라는 게 5장부터예요. 그러면 과거도 있었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흔적에 남아있고 이게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 과학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깰 수 있는 논리가 있지 않냐?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의심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 가지 책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도 있고요. 초기 불교 티베트 사자에서도 읽었고, 티베트 해탈에서도 읽었고, 시크릿이라는 책도 읽었어요. 읽지 말라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마음을 열고 이 저자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읽어봤는데 아마 이럴 뜻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5장은 뭐냐? 출세. 예를 들면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요? 난 모두 다 깨달았다. 아니면 허무함. 뭐야? 우리는 여기를 잠깐 살다 가는 거 아닌가?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이 휩쓸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제사장님 이 영상을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개인주의자 맞고요. 이기주의자랑 다른 얘기예요. 개인주의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깨달음을 얻고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히, 저도 개인주의자입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한 분들도 있고, 물론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행복에. 우리 성우국 교수님도 그렇고 조지 베일런스도 그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준 책도 결국은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시간의 강도, 시간의 양인데 여행을 망칠 수도 없어요. 우린 영원한 시간의 여행자지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태어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간이란 걸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할 것인가? 4장이 이 책의 정수인데요. 저는 5장 이후가 더 좋았어요. 제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망, 여기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의식은 무한히 계속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껍질을 벗는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눈 사랑은 우리의 영혼, 의식에 흔적으로 남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부다의 가르침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조망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이걸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뚜벅뚜벅 걸어야 되냐? 우리 인간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있고 또 사랑이라는 게 있고 제일 어려운 건 생계예요. 책임에 있어서 생계.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계를 도외시할 수 없고 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아름다운 여행을 같이 또는 홀로 아름답게 마치자. 이 좋은 여행. 21세기 대한민국 지구 괜찮지 않나요?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남해크 성에 무생물 지렁이로 태어나는 것보다 저기 멀리 센타우리에 어떤 혹등벌레로 태어나는 것보다 21세기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내 의식에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을 어떻게 끝마칠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깨달음이라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최 사장님을 모셨으면 그걸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미리 연락을 못 드리고 같은 성우끼리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과학자이자 회의주자로서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쩌면 좋은 흔적을 남길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